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4학년도 수시컨설팅 의과대학 19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동국대학교 YG 의예과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경북대 의대도 설명을 드리고 전남대 의대도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위쪽 대학에서는 고려대학교 의대도 설명을 드리고 한양대도 설명을 좀 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동국대학교 YG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국대학교 YG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죠. 동국대 의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좀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지역인재 전형에서 다소 경쟁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과대학을 가기를 희망한다 라고 한다면 동국대학교를 쉽게 떠올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국대학교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의대 그러면 대부분 다 어디만 보냐면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 서울이나 경기권에 있는 주요 대학의 의과대학에 관심이 많죠. 물론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막상 9월에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6개의 원서 지원을 모두 다 6개를 의대로 원서를 쓰기도 어렵고 또 의대로 원서를 다 쓴다 하더라도 상위 대학만 원서를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은 상위권 서울 경기 의과대학이지만 실제 우리가 합격해야 되는 대학이야. 실제 우리가 합격해야 되는 대학은 지방의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이나 지역인재 전형의 대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학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국대학교 YG를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의대를 설명을 드려도 사실은 상위권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 주요 대학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죠. 왜? 그런 설명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의 관심과 희망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하지만 이런 대학교, 그쵸? 지방에 있는 대학은 사실은 정작은 우리가 여기에 붙어도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관심이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지금 이런 설명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8월이나 9월에 대학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국대학교 YG의 모집 인원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동국대학교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많지는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2023학년도에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21명으로 비율로 따지면 41.17%, 2024년도에 51명으로 43%, 그 다음에 2025학년도에는 23명으로 45%니까 전체적으로 경북이나 경남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대략적으로 한 58% 정도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는다고 보면 동국대학교는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비교적 적은 학교라고 볼 수 있고 모집 인원이 51명 정도임에도 전형은 매우 복잡하죠. 모집 인원을 적게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에서 10명, 학생부 지역 교과에서 10명,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지역 기획연통에서 1명, 불교 추천에서 1명, 농어촌에서 2명, 학생부 종합 참사람에서 7명, 학생부 종합 지역에서 9명, 그 다음에 수능 정시에서 9명, 그리고 수능 정시 지역인재에서 2명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은 51명 많지 않은데 사실 전형은 매우 복잡한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25학년도에서 2024학년도에서 2025학년도로 바뀌는 점은 2024학년도까지 정시 다군에서 수능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2명이었다가 2025학년도로 가면서 정시 지역인재는 선발하지 않고 이 인원이 이제 요리를 갖겠죠.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으로 해서 수시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자, 전형별로 해서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동국대학교 의대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상위 대학에 다소 경쟁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신 성적이 다소 부족해. 나는 의대를 교과로 가고 싶은데 내신 성적이 1.3, 1.4 이러면 쉽게 떠올리는 대학이 동국대학교예요. 그렇죠? 학생부 종합으로 원서를 써야 되는데 내신이 부족해. 또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써야 되는데 경북 지역의 다른 대학에 원서를 썼을 때 상위권의 학생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좀 안정 지원하자. 그러면 동국대학교인데 말씀드리는 얘기는 동국대학교가 바뀌었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뀌었다. 보시면 동국대학교 참사람은 전년도에는 6명을 뽑다가 7명을 뽑혔어요.
한 명이 늘었는데 이 점이 바뀐 거 아니고 전형의 방식이 바뀐 것도 아니고 면접 일정은 정년도하고 조금 다르게 2023년 12월 2일에 면접을 조금 늦게 봅니다. 1단계 합격자 발표는 11월 29일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년도에는 국어, 수학, 과탐 한 과목 3개 영역 등급 합이 4고 영어를 비반영했어요. 그렇죠? 영어를 비반영한 상태에서 3개 영역 등급 합이 4니까 수능 최저가 좀 높죠. 그런데 2024학년도로 가면서는 영어를 포함합니다. 그렇죠? 영어를 포함해서 3개 영역 등급 합이 4니까 수능 최저가 전년도에 비해서 낮아졌다고 볼 수 있고 수학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선택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미적과 기하로 제한을 두고 있어요. 결국 수능 최저가 낮아졌다. 수능 최저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교과 성적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참사는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입시 결과를 보니까 6명 모집에 254명, 무려 경쟁률이 42.3대 1. 그쵸? 경쟁률은 42.3대 1이고 충원율은 36.7%. 충원율이 꽤나 높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어를 제외한 가운데서 3개 영역 등급합이 4라면 결코 그렇게 낮은 수능 체제는 아니죠. 그리고 또 이 구간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수능 체제나 교과 성적이나 등등등에서 경쟁력이 다소 부족할 수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고 생각해보면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은 높다. 그럼 이상하죠.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높은데 내신 성적이 1.7 또는 1.61 정도의 교과 성적이 나온다는 점은 조금 의아해요. 왜냐하면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36.7%의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나온다면 당연히 합격생들의 내신 성적이 지금 제시되어져 있는 성적보다 다소 높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신 성적이 1.61 정도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1단계 통과한 학생들의 숫자가 학생을 선발하는데 무리가 되는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대학에서 선발하는 학생들 중에서 고등학교 유형이 자사고 학생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국대학교 참사람의 원서를 쓸 때 많은 분들이 이걸 생각하겠죠. 첫 번째는 수능 최저 3, 4 정도의 수능 최저에 내신 성적이 1.6이다. 그러면 사실은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 중에서 1.3, 1.4, 1.5, 1.6, 1.7 이런 분들이라면 사실상 동국대학교 와이즈 학생부 종합 참사랑의 원서 지원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024학년도에도 2023학년도만큼의 경쟁률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 지금 요 기준이 수능 최저 충족하고 내신 이 정도의 성적을 충족하면 붙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의 내신이 형성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선발되어지는 학생들이 자사고 학생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을 거라고 추측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뽑힌 6명 학생들 중에서는 6명이 다 자사고 학생일 수도 있고요. 여사고 학 중에서 3명은 자사고, 3명은 일반고라고 한다면 일반고의 내신 성적은 지금 제시가 되어져 있는 합격생의 성적 때보다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도 변화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도 어떤 변화가 있냐면 학생부 100% 반영하는 건 일치하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전년도에는 국어, 그 다음에 수학, 과탐 한 과목, 영역 등급 합이 4에 영어가 2등급을 반영을 했는데 영어를 2등급으로 포함시켰는데 올해부터는 영어를 반영하지 않아요. 영어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 영역 등급 합이 4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보다 수능 최저가 조금 낮아졌겠죠. 어차피 영어 2등급 반영한다 하더라도 세계 영역 등급합이 4, 세계 영역 등급합이 4인데 영어만 비전이니까 수능 최저가 다소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도 지금 보시면 자 12.53대 1, 42.81대 1, 58.69 그 다음에 올해는 2023년도는 32.6대 1로 2022학년도의 경쟁률이 최고였죠. 경쟁률이 58대 1의 경쟁률이 나온 이유는 바로 2021학년도에 80% 교과 성적이 1.6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 전년도가 2.3이라는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 다양하게 입시를 분석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검토할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에 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것은 전년도 합격생의 교과 평균 성적 대학에 발표한 성적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 지금 2022학년도에 최초가 1.2, 평균이 1.3. 2023년도가 최초가 1.21, 80%가 1.26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동국대학교 YG 학생부 교과전형에 의했과는 내신 성적이 높은 지점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2024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다소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어려워요. 왜? 동국대학교 YG가 전년도에 2021년도와 2022학년도에 내신 성적이 크게 하락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경우가 다시 재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거고 동국대학교 YG를 의대 중에서 조금 낮은 구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년도의 경쟁률 한 30대 1 정도의 경쟁률은 여전히 유지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어가 미반영이 되어짐에 따라 수능 최저가 다소 하락이 되어짐에 따라서 결국은 내신 성적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도 30.7%라고 하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동국대학교 YG가 보시는 것처럼 1.6이나 2.3 정도의 교과 성적이 나올 때 동국대학교 YG에서 지적했던 점이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매우 낮은 대학이다. 매우 낮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하면 붙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30.7%의 수능 최저라고 한다면 실제 학생을 선발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고 2024학년도에는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더 높아지겠죠? 높아지면은 내신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도 제가 볼 때는 2024학년도에 합격생의 내신 성적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 기준, 1.2 정도의 기준으로 보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 있죠. 동국대학교는 지역인재 전형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 나눠진다는 얘기고 학생부 교과와 종합으로 나눠진다는 얘기는 대구, 경북 지역의 고등학교의 유형 또는 고등학교의 학업적 배경이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이라고 한다면 이게 대부분 대구, 경북 지역의 일반고 학생들에게 적합한 전형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수능 최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에는 수학에 대한 선택 과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가 올해는 미적과 기하로 선택 과목을 두고 있고요. 전년도에는 영어를 미반영했죠.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를 반영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낮아졌죠. 수능 최저가 낮아지니까 2022학년도의 내신 성적은 1.6, 1.5였다면 올해는 내신 성적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4 정도까지는 봐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10명 모집에 157명이 지원했고 경쟁률은 15.7대 1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은 29.5% 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결국은 수능 최저보다 내신 성적의 문제라고 보겠죠. 더군다나 이게 지역인재 전형이다 보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는 경우에 많은 대학이 있을 거고 그 대학에서 내신 성적이 1.1, 1.2, 1.3, 1.4 학생들이 빠져나가겠죠. 순차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동국대학교 지역인재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합격하는 내신의 성적은 대략적으로 1.4 정도, 길게 보면 1.5 정도의 교과 성적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하게 되어진다면 합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은 전년도하고 수능 체제의 충족, 수능 체제의 기준에서도 변화가 없어요. 입시에 전체적인 변화가 없고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는 9명 모집에 255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은 25대 1, 무척 높죠. 수능 체제 충족 비율은 57.8%,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충족률은 122%에 학생부 교과가 1.7 정도니까 수능 최저가 57.8%의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데 합격생의 교과 성적이 1.7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선발되어지는 학생들이 자사고 학생들이거나 선발되는 학생들이 대구 경북 지역의 명문고 학생들로서 다시 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에 맞게끔 학업적 배경이 고려되어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적절한 지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학들이 이렇게 보면은 지역인재 전형이라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와 종합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특히 해당 지역의 자사고 과학고 일반고 또는 자사고와 일반고로 구분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들을 잘 보셔서 원서를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대구 경북 지역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하는 학교가
경북대, 계명대, 동국대학교 YG.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데 경북대학교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수능 체제가 좀 완화됐죠. 전년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계 영역 등급합이 3이었는데 올해는 세계 영역 등급합 4로 수능 체제가 낮아지면서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동국대학교 YG가 사실상 수능 체제의 충족 지점이 비슷해졌어요. 의대에서 3, 4 정도의 수능 체제라고 한다면 좀 낮은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위 구간의 4개 영역 등급합 5를 반영하는 지점, 4, 6을 반영하는 지점, 3, 3을 반영하는 지점, 3, 3 또는 3, 4를 반영하는 지점에서도 뭐 과탐을 평균을 반영하는 지점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3, 4 정도의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은 조금 이제 수능 최저가 낮은 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경북대학교는 전년도에 수능 최저가 바뀌기 이전에 3, 3의 수능 최저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높은 이유들도 있고요. 또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보니까 대학에서 선발하는 고등학교의 유형이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2.19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명대학교는 1.6, 그 다음에 동국대 YG는 1.6인데 보시는 것처럼 동국대 YG도 1.61, 1.6, 계명대는 2.03, 1.61,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는 2.50, 1.19라고 한다면 저런 내신 성적은 사실은 일반고에서 합격생이 나올 수 없는 내신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사고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명문고 학생들, 일반고 중에서도 학업적 역량이 고려되는 학생들이라고 봐야 되고 일반고 중에서 학생부의 우수성만으로 합격하기는 지점적으로 좋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의대를 가기를 희망을 하는데 내신 성적이 안 좋다 보면은 사실은 결국은 궁지로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고인데 내신 성적이 1.4, 1.5, 1.6, 1.7 정도 돼 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계명대, 동국대, YG나 계명대 같은 경북대 같은 학교에 원서 지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불리하다, 안 뽑힐 가능성이 높다, 고등학교 유형이 적절하지 않다라고도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나의 학생부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진다면 선발되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원서를 쓸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내가 내신 성적, 그 다음에 고등학교 유형, 수능 체제의 충족,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게 제일 좋죠. 이런 역량들이 갖추어져야만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 타당한 적정한 원서 지원의 구간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신 성적이 좋지 않다, 수능 체적이 불리하다, 그런데 나는 의대를 가고 싶다 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평균 성적만을 보고 따라가서 원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들이 위험한 점입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계명대학교, 대구카톨릭대학교, 동국대학교, YG, 영남대학교 이렇게 해서 뽑고요. 그 다음에 대구카톨릭대학교 교과 우수자 전형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수능 최저의 구간이 좀 다르죠. 영남대학교가 4개 영역 등급합이 5로 영남대학교 일반에서 8명, 영남대학교 의학창의인재에서 8명으로 수능 최저가 제일 높은 구간이고 그 다음에 3, 3 반영하는 계명대학교도 수능 최저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카톨릭대학교 학생부 교과 우수자형은 수능 최저가 다소 낮은 지점에 해당이 되어지겠죠. 이렇게 수능 최저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입결의 차이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가 비교적 높은 지점에 해당이 되는 영남대학교는 합격생의 성적이 1.43, 그쵸? 1.33, 1.47 이기 때문에 1.3이나 1.4 정도에 되는 학생들은 사실 영남대학교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또 면접을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입결 차이나 경쟁력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과 상위는 면접을 보기 때문에 경쟁률이 15.75,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는 면접을 보지 않으니까 45.50이에요.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것도 어렵지만 또 수능 전에 면접을 본다. 이런 경우는 결국은 수능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전형을 꺼리죠. 반대로 얘기하면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전형들이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고 기회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능 공부 조금 더 일찍 하셔가지고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좀 높다. 나는 수능에 흔들림 없이 공부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 영남대학교의 원서를 쓰시는 거, 교과 창의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는 것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계명대학교도 수능 체제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1.3이나 1.43 정도 성적이 나오고 있고요. 대구카톨릭대학교는 올해는 수능 체제가 다소 낮아졌지만 보통 1.28, 1.32 정도의 교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역인재 전형을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으로 지역인재를 선발할 경우가 경북대학교, 동국대학교, 그 다음에 계명대학교 3개 대학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이 1.53, 그 다음에 1.17, 1.87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경북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수능 최저가 조금 낮았다 하더라도 3, 4, 계명대학교 3, 4 구간, 동국대학교 YG 3, 4, 그 다음에 대구카톨릭대학교만 3호 구간으로 올해 대구카톨릭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 3명이 신설이 되어졌습니다. 수능 체제의 구간은 비슷하고요. 내신 성적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 내신 성적이 나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 경북 지역의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은 출신 고등학교의 유형이나 학교의 학업적 배경이 고려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가 특히 학생부 교과만 있다. 학생부 종합이 있다. 그러면 사실 고등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우수한 학생들을 평가 방식에 따라서 선발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지역에 따라서 학생부 교과와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지면 사실상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분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점들을 잘 이해하셔서 원서를 쓰셔야 될 것 같고 지역인재 교과를 선발하는 학교는 동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계명대, 대구카톨릭대, 영남대학교인데 대부분 보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이 1.4 영남대학교가 1.46이 나온 이유는 영남대학교 수능 체제가 높기 때문이고 그 나머지 대학은 1.3, 1.3, 1.18, 1.4 정도로 보니까 교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붙는 합격의 내신 성적이 대략적으로 1.4 정도다. 이렇게 본다면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해서 붙는 경우가 1.5나 1.7 정도다 라고 한다면 사실상 뭐로 구분이 되냐? 고등학교 유형으로 구분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인데 이제 그래도 다른 점은 뭐냐면 대구 경북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이 지난번에 전남대학교 전남 지역도 설명을 했지만 전남 지역은 수능 체제가 거의 비슷한 지점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되게 높아요. 지역인재 전형이라 하더라도 의과대학에 합격을 하려면 대부분 내신 성적이 1.12 정도의 성적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의 높고 낮음도 있고 학생부 종합에 학생부 교과에 있다 보니까 합격생의 내신 성적은 1.1부터 1.4, 1.5나 1.7까지 내신 성적이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되느냐, 교과가 되느냐, 학생부가 되느냐, 고등학교 유형이 적합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대학이나 학과 결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동국대학교 신입생의 출신고등학교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 주목할 점은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에 과학고의 선발 인원은 거의 없죠. 2021학년도에 1명, 2022학년도에 0명, 영재고에 0명이니까 동국대학교의 과학고 영재고의 선발 비율은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자사고의 선발 인원은 2021학년도에 11명, 2022학년도에 11명, 8명이니까 물론 이 8명, 11명이 동국대학교 의대에 합격한 학생이다. 동국대 한의대에 합격한 학생이라고만 볼 수는 없으나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가 아니라 동국대학교 YG라는 점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이 자사고 학생들이 한의대나 의대에 합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참사람 전형에서 사실상 자사고의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신 성적이 조금 더 높은 구간에서 형성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국대학교는 51명을 선발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형이 참 복잡하죠. 학생부 교과에서 10명, 학생부 교과 지역에서 10명, 학생부 종합에서 7명, 학생부 종합 지역에서 9명. 그 다음에 정시도 9명, 2명으로 나눠봤기 때문에 전형이 매우 복잡한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좀 전에 우리는 동국대학교 의학과는 좀 낮은 대학이고 좀 쉬운 대학이고 성적이 좀 낮아도 붙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올해 특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이 되어지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아지면서 조금 높아지면서 결국 입결의 변화가 예상이 되어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4학년도에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는 2023년도 이전의 입시의 결과와 2024학년도에 동국대학교의 전형의 변화 잘 주목하셔가지고 원서 지원의 적정 지점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사실 의대 지원은 많은 학생들이 의대 지원을 희망하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의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특히 가장 어려운 학교는 마지막에 선택지가 되는 학교들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내신 성적의 어려움, 수능 최저 충족의 어려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어려움, 또 학교 유형이 부족하다. 결국은 의대 합격에 필요한 4가지 요소.
수능 최저, 교과 성적,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 거기에다가 학업적 배경, 고등학교 유형까지 불리한 점들이 많아지면 결국은 선택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걸 가리고 그냥 단지 교과 성적만 보고 원서 쓴다. 수능 최저는 높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서를 쓰는 9월의 시점에서는 수능 최저가 결코 장애가 되지 못한다. 결국은 상향 지원을 때리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결국은 재수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동국대학교 와이즈 좋은 대학이고 좋은 의과대학이긴 하지만 우리의 선택지가 여기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고등학교 3학년이거나 재수생으로 올해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동국대학교의 변화를 잘 주목하셔가지고 원서 지원에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